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오온 이 공항과,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신이 어떤 작용이나 또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이해 못하거나 또는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루는 여러 가지 정신작용, 그 정신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작용을 불교에서는 이런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물질이 합쳐져서 그 어떤 사람을 이루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용이나 어떤 현상이니까 이런 현상들은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체는 없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물질이죠. 루파라고 하는데, 색. 음, 일단은 제가 예를 한번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하죠.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 나무라는 실체가 있죠. 그죠? 분명히 이건 실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무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조금 자세히 보면 여기 어떤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뭇가지를 자세히 이렇게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런 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잔가지가 있고, 여기에 이파리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죠? 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이파리를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예, 보통 그냥 나뭇잎이죠. 실체가 있죠. 그죠? 가지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죠? 나뭇잎이라는 어떤 실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우리 이제 그냥 맨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요 잎부분을 조금 잘라서 현미경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나뭇잎이 이렇게 가는 그 옆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잘라서요. 그리고 제 중고등학교 그 생물 시간에도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보통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서 확대시켜서 현미경을 보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두껍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얇은 이제 그 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이게 이제 잎의 앞면입니다. 앞면. 앞쪽이고 여기가 뒷면, 뒷부분이 있죠. 여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이걸 이제 기공이라 하는데요. 공기가 이제 드나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포입니다. 이것도 세포.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 작은 구멍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이게, 나무의 일부구나.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나무하고 이런 어떤 연관성이 좀 상당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죠. 그죠? 여기에 무슨 나무라는 실체가 있는 건가? 이제 약간씩 의미가 가죠.
그리고 세포를 또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보면, 이게 이제 식물이니까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것도 각자의 하나의 세포들이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핵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액포라고 불리는 액. 이게 만약에 이제 꽃잎이라고 치면은 이 액포 안에 그 액체가 차 있는 어떤 그 기관, 소기관인데요. 거기에 이제 무슨 뭐 붉은색 색소가 들어가면 그 꽃잎이 이제 붉은색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뭐 무슨 뭐 미토콘드리아라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 세포 내에 어떤 화학 공장 역할을 하는. 그다음에 뭐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을 할 거니까 영록체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세포벽이고, 이건 세포막이고요, 뭐 핵이고요, 그죠? 뭐 액포, 그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뭐 영록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갑자기 무슨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예를 들면 이제 핵안을 또 한번 들여다보면 그 이중 나선 구조라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여 있죠, 이렇게 이중으로. 그림이 좀 예. 그 DNA라 그래서 디옥시리본 뉴클레 아시드 뭐 그러죠, 그죠? 그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뼈대가 있고 인산으로 된 이 뼈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염기쌍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해서 이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비비 꼬여 있죠, 그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그 염기 그 아주 유명하죠. 예전에 그 프란시스 클릭하고 왓슨이라는 사람이 20, 30대 때 이제 그 DNA를 구조를 발견해서 이제 노벨상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추측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뭐 언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뭐 아데닌, 뭐 구아닌, 그다음에 시토신, 뭐 티민, 뭐 티민 대신에 뭐 우라실이라고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그 예를 들면 이게 아데닌인데요, 이게 아데닌은 그 탄소 거의 5개하고 그 다음에 수소 5개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 5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왜 저거 뭐 저런 설명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죠. 뭐 이렇게 이런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모이고 다른 여러 가지 모여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나무라는 뭐 실체가 있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죠? 그럼 예를 들면 이거 뭐 수소를 가장 간단한 원소니까요. 수소를 또 예를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아주 단순히 하면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그 가운데 이제 핵이 하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수소기 때문에 핵은 그 양성자라고 하는 거에 하나로 그냥 양성자 하나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바깥에 이게 전자라고 하는 이건 이제 플러스 띄고 이제 마이너스 띄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 핵과 전자
이게 수소 원자라고 치면 이 수소 원자 하나가 만약에 잠실 운동장이라 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핵은 그 잠실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그 축구공 정도가 되고요. 수소 원자 하나가 만약에 잠실 운동장이라 하면 이 전자는 잠실 운동장 끄트머리쯤에 있는 한 탁구공 정도가 되거든요. 크기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가운데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라는 거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사실. 물론 이제 이 양성자도 쿼크라 뭐 이런 걸로 이제 쪼개지죠, 더. 쪼개진 나죠.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비어 있는 거죠, 이게 비어 있죠.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왜냐면, 텔레비에도 텔레비나 어떤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자주 이제 강연을 하는 그 김상욱 교수인가요? 그분이 한 예를 좀 든 것 같은데, 그분이 들었는지 하여튼 뭐, 리처드 파인만이 들었는가요? 누가 하여튼 좀 가물가물한데요. 오늘 당장 만약에 인류가 멸망해서 후손이 일부만 남고 대부분이 다 이제 죽는다면 그 후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지식이 뭐냐 이제 물은 적이 있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럴 때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런 지식을 전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이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텅 비었죠. 그러니까 사실 나무라는 것도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고성능의 어떤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 이런 모습까지 속속들이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겹치고 겹쳐서 뭐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무라고 하는 실체라고 느끼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는지, 그거는 나뭇가지라든지 그런 형태나 그런 게 이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일부의 빛을 흡수에다가 방출하죠. 그걸로 이제 흔히 우리가 어떤 그 반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반사라는 거는 조금 정확한 건 아니죠, 사실은요. 왜냐면 어떤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전자를 일정한 파장의 전자는 일정한 형태의 그 궤도 이상으로 이제 끌어올리거든요. 뭐 익사이트 스테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올렸다가 얘가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얘를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점프하게 만들어준 그 동일한 빛을 방출하면서 얘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색빛을 받아서 얘가 점프했다가 다시 내려갈 때 녹색빛을 내보내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인간한테는 오감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시각에서 보면 빛을 받아서 이제 그 이거를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어떤 나무라는 거를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 이렇게 인식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봤을 때 나무라고 하는 어떤 실체라고 우리가 느끼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요. 일단 이게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우리 눈에. 우리 눈은 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볼록하고요.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수정체. 그렇죠? 여기 이렇게 홍채에서 여기가 이제 빛이 이제 동공 안으로 들어가죠. 그 빛으로 들어온 게 이렇게 꺾여서 여기 이제 모이고요. 그죠? 그리고 모인 게 시신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시각 신경이 모여있는 이제 그 우리 뇌 이제 뒤쪽에 있죠. 후두 옆쪽에 그 시각 신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모여서 요 상이 거꾸로 여기 상이 맺혔다가 다시 이제 원 상태로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여기에 상이 맺혀서 여기까지 해서 뇌가 인식을 할 때 오로지 흥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흥분된 경우, 흥분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런 두 가지 그 컴퓨터로 치는 그 이진법처럼 그렇게 해서 전달이 돼서 그 정보가 우리 뇌에서 이제 처리가 돼서 이런 나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디를 봐도 어떤 나무에 대한 실체는 없는 거죠. 그죠? 나무 자체도 원자로 아까 이루어졌으니까, 원자는 텅 비었으니까 사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텅 비어 있는 어떤 그 곳에 어떤 묶음에 빛이 쪼여지고, 그리고 그 빛이 뭐 흔히 반사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나온 그 빛을 우리 눈이 포착을 해서 그 정보를 뇌가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도 나무라는 실체는 없는 거죠. 내부적으로 가면 갈수록 나무의 어떤 실체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무라고 하고는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올린다 할 때 나무라는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 뇌가 해석하고 하는 모든 현상이나 작용에 의해서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 그러니까 역시 색도 공하다. 따라서 온도 공하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나마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뭐 얼마나 그 적합한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요. 과거 거의 2000년이 넘는 그 전 시대 사람이 이런 지식을 모른 채 이건 몰라도 이 물질마저도 공하다고 그렇게 파악한 것은 참 어찌 보면 참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 실체가 공하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 괴로움이라든지 어떤 위험이라든지 실체가 없으면 괴로움이나 위험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나 어떤 애군,
이런 거, 어떤 뭐 마가 끼었다, 뭐 악한 존재,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 그건 모두가 현상이니까요. 작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수많은 그 넓은 영역대의 어떤 전자기파 중에서 극히 일부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외선을 본다 그러는데 벌이 보는 세계는 또 다르겠죠. 그리고 뱀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 어떤 냄새, 화학물질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박쥐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물체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벌이나 박쥐는 다른 식으로 볼 겁니다. 또 분명한 것은 똑같이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 어떤 실체가 어떤 실체를 인식을 할 때는 이렇게 같은 거지만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인식하는 것도 있고 또는 또 다르게 인식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라고 할 때 어떤 그것이 고정된 게 아닌 거고, 우리가 파악해서 그 정보를 종합하여 내리는 그냥 판단에 불과한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건 예, 색이 공하다는 설명 뭐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그 불교가 아닌 다른 어떤 사상이나 종교에서는 어떻게 그 바라보는지, 그것과 불교와의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